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독립을 외치다 송영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둠이 드리웠던 일제강점기. 대한의 백성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제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났는데요. 그들의 의로운 삶은 역사의 아로 새겨져 지금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전 재산과 일생을 바친 금호 김상우 항일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섬진강과 수려한 해안 경관이 어우러진 전라남도 광양시. 지금은 대표적인 철강 도시로 거듭나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는 시대를 거슬러 조국이 외세에 유린되어 풍전 등화와 같던 시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 동학군이 이곳 광양과 섬진강변에서 일본군과의 수차례 전투 끝에 큰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에 맞서 조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광양 백성의 항일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는데요. 그 중심에 금호 김상우 항일지사가 있습니다. 김상우 선생은 1870년 전라남도 광양의 대표적인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느 양반가의 자제처럼 그도 어려서부터 고을 선비의 자제들을 교육하던 흥학제에서 수학했는데요. 하지만 선생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계신 곳이라면 말리기를 사양하지 않고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을 뿐만 아니라 백운산 상백운함에 기거하면서 오직 학문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높은 명망과 고매한 인품은 인근 고래까지 자자할 정도였는데요. 이후에는 관직에 나아가 1890년 왕과 왕비의 능을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순능 참봉을 시작으로 1893년에는 24세의 나이에 절충장군 첨지 중추 부사 겸 5위장을 역임합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의기가 굳세기는 호남이 제일이다. 김상우 선생이 호를 금호라고 지은 이유인데요. 이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세우고자 하는 의로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태어나면서부터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모든 역경을 견디며 평생 의로움을 몸소 실천해 나갔는데요. 중국과 일본 등 외세에 의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던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이죠. 조선 정부의 관리로서 높은 학식을 지녔던 선생은 우선 당대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학문과 시국을 논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강 김태경과 홍암 나철, 우당 이회영, 매천 황현 등과 교류했는데요. 홍암 나철 선생이 대종교를 열어 자주적 사관과 우리 민족 고유의 신교 정신으로 독립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우당 이회영 선생이 일가 육형제와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양성과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처럼 조국에 대한 충의로 가득한 선생을 주목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인데요. 1905년 어느 날 은밀히 그를 불러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나라 안에는 육사신이 가득하여 믿을 만한 신하가 없고 강성한 일본의 내정 간섭과 역사 왜곡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경과 같은 육정신으로 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 후일을 도모하려 하니 경은 짐의 명을 완수하라. 이에 따라 선생은 춘추관, 전라북도 차정사, 무주 적상산성 사고 참봉이 되어 고종 황제의 밀명을 수행합니다. 오직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분골쇄신한 김상우 선생. 하지만 쇠잔에 가는 구군은 그로써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처결되자 관직을 사임하고 광양에 내려와 후진 양성을 위해 금호학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황병욱과 더불어 민족의식 고취와 농민 계몽운동, 부녀자 야학과 유경 사업에 전념했는데요. 비록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황병욱 선생도 광양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서 만석 재산을 처분하여 이회영과 함께 북간도에서 학교를 세우고 직접 약방을 운영하며 독립군을 지원하다 그곳에서 서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1910년 김상우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의 헌신과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마는데요.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선생의 조국을 향한 충정은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덧없는 것이 사람의 한평생인데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나라가 있다면 이 또한 대장부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처가의 재산까지 합하여 1만여 석에 이르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1913년에는 일본인 오노가 중흥산성 3층 석탑과 석등을 밀반출하려 하자 석등과 석탑은 한낱 폐사지의 돌조각이 아닌 우리 선조의 얼과 혼이 담긴 유물이니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지 않으려면 우리가 힘을 모아 지켜야 한다라고 외치며 옥룡 면민들을 규합하여 문화재를 지켰고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 조선 각도에서 독립운동이 더욱 격렬해지자 스스로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며 광양 백성들에게 조선 독립 사상을 고취하고 선동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광양에서 정성련 김석용, 박용례를 비롯해 인근 고을인 순천에서 박학래, 나간의 유흥주, 구례의 박경현 등의 동지를 규합했고요. 4월 1일에는 광양 읍내에 있는 빙고등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광양시장으로 행진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 광양시장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일본 헌병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거동이 수상한 자를 검사하고 있었는데요. 선생은 당당히 앞으로 나서서 헌병이 무고한 인민의 신체를 검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변하는 한편 동포들에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나는 조선인으로 한일 병합 보호 조약 체결과 일본의 신정 통치를 부정한다. 조선과 일본은 전혀 다른 민족으로 동일시될 수 없다. 조선은 개국 이래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만큼 오늘날 민족 자결로서 조선 독립을 주장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이 일로 선생은 보안법 위반에 걸려 8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육신은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의 기상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을 꾸준히 지원하고 군 자금을 임시정부에 전달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1929년 3.1 만세운동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일제강점기 최후의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평가되는 광주학생운동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선생의 명성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1934년에 고재준을 비롯한 30여 명의 광주학생운동 청년들이 일경에게 검거되면서 선생이 배우자로 지목된 것이죠. 일경은 분풀이라도 하듯 선생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출소 후에도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싹을 자르고자 5 아들 중에서 장남을 제외한 4명을 만주와 일본으로 끌고 가서 죽게 만듭니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선생도 결국 그토록 기다리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4년 9월 23일 서거하고 말았는데요. 사필 귀정이니 견기 이작으로 범사에 초연하라.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에서 조국의 국권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김상우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금호 선생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았으며 오직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전 재산과 일생을 바쳤다. 이에 사생취의를 실천하신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국가의 훈포장을 받도록 건의하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 차장을 지낸 신익희 선생이 1956년 2월 광양을 방문했을 때 한 말입니다. 이때 김상우 선생의 장남 김동주는 망명과 애국운동은 나라를 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처사인데 굳이 애국자라고 신청해서 인정받을 것까지 없습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의기가 굳세기는 호남이 제일이라는 뜻의 금호를 호를 삼으며 의로움을 중시했던 선생의 의기가 아들에게서도 느껴집니다. 지금도 조국의 자주 독립에 헌신한 금호 김상우 선생의 생애와 발자취는 광양에 깊이 새겨져 기억되고 있는데요. 1966년에는 광양 향교에서 광양의 대표적인 항일지사인 김상우, 박용래, 서경식, 정규인, 정성련 5분의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유림들이 5.24 3.1 운동비를 건립했고요. 2009년 3월 1일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광양 시민의 노력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우산공원에 광양시 독립유공자 추모탑이 건립됐습니다. 그리고 광양 향교에서는 지금도 한시 100일장을 열어 광양 애국지사의 공덕을 기리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금호 김상우 선생 한신 150주년을 맞아 광양 향교 주관으로 개최한 제5회 전국 한시 100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한 시를 낭독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선생의 대의는 우리나라의 으뜸이요 천하에 누가 감히 더불어 같이 할까. 독립정신을 칭송하는 속에 평화사상을 찬양하는 중이라. 백성을 걱정하는 절조는 아름다운 자취를 드리웠고 나라를 사랑하는 경륜은 위대한 공을 세웠다. 의적으로 방명함이 역사의 길이 빛나니 유림의 공경함은 길이 다함이 없도다.